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10분간 휴식은 잘 했어요? 선생님도 10분간 휴식하고 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죠?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백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교과서 56페이지부터 했어요. 56페이지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 팽창, 그리고 동북아시아 강국으로 우뚝선 고구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 고구려의 한강 유역 점령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한 백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흥이라는 게 뭐죠? 중흥이라는 거는 나라가 정말 안타깝지만 망했다가 다시 슝 업그레이드 했다, 올라갔다. 이게 바로 중흥입니다. 수도를 옮겼어요. 아까 1교시에 배웠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쳤어요. 백제의 수도는 바로 한성이었죠. 위례성이죠. 바로 우리 동네예요. 여러분의 동네예요. 여기가 바로 백제의 수도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고구려가 점령해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웅진으로 도망갔습니다. 웅진으로 도망갈 때 백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도망간 거였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중흥을 한다. 재기를 한다. 그거를 배우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동성왕, 무령왕, 성왕. 동성킹, 무령킹, 성킹. 이 세 사람의 킹이 바로 백제의 재기를 이끈 왕들입니다. 동성왕은 나제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신라, 백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강화했죠. 강화하기 위해서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켰습니다. 혼인 동맹이죠. 이제 백제와 신라는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령왕 하면 뭐가 기억나요? 무령왕릉이 기억나죠, 그렇죠?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유일하게 털리지 않은, 도굴되지 않은 하나의 왕릉, 바로 무령왕릉.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무령왕릉이라고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딱 까보니까 아하, 다 나오는 거예요. 무령왕릉이란 증거가.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런데 무령왕릉은 슬픈 이야기가 있죠. 왜? 이게 하나의 왕릉을 이렇게 다 발굴하려면은 계획도 오래 세워야 되고 오랫동안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무령왕릉은 너무 졸속으로 발굴이 되고 말았어요. 하루 만에 그냥 발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령왕릉 안에 있는 많은 유물과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거기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망가진 것도 되게 많죠. 이 무령왕릉이 되게 위대한 발굴이기도 한데 20세기 최고 실패적 발굴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무령왕릉 기억하시고요. 무령왕은 살아있을 때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결국 백제 변방의 안정을 끌고 온 게 무령왕릉이죠. 이러한 안정을 기반으로 중국 남쪽에 있는 양나라와 교류했고요. 그리고 왜? 일본과 교류했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양나라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은 양나라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가서 무령왕릉을 보는 건 힘들 거예요. 아마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무령왕릉을 쉽게 볼 수 있는 거, 롯데월드에 가면은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의 PPL하는 거 아니에요. 롯데월드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민속박물관에 보면 백제의 무령왕릉을 있는 그대로 실측으로 1:1 모습으로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무령왕릉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우리 여기 송파 구미는 아마 한 1,500원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싸요. 인터넷
여러분 미안해요. 방금 문영왕릉 하다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안전 메시지가 와서 바로 딱 하고 끊겼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조심하세요. 거기다 요새 지금 갑자기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전 메시지가 오니까는 영상이 딱 끊겼는데 코로나 정말 조심합시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개인 간격, 사회적 거리 항상 유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백제의 한강 유역 수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백제가 한강을 뺏겼죠. 누구한테? 장수왕한테 한강을 뺏겼습니다. 장수왕이 평양 천도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진 정책 성공해서 한반도 남부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한강을 잃어버린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나 동성왕과 무령왕을 거치면서 백제는 점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묘호가 성왕이에요. 성스러운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면 왕 이름이 성왕이겠습니까? 사실 이 성왕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윤성왕이라는 분인데 이 전윤성왕에서 성왕 이것만 붙인 겁니다. 이 성왕이 개혁을 합니다. 천도를 하죠. 수도를 옮깁니다. 맨 처음에 한강을 뺏긴 다음에 한성에서 놀랬어요. 이 오랫동안 컴퓨터를 안 맞으면 이렇게 끊겨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왔을 땐 나라가 약해져서 내려온 거였죠. 그러나 웅진에서 사비로 가는 거는 나라가 강해져서 가는 겁니다. 성왕이죠. 수도가 3단 변신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위웅사. 따라합니다. 위웅사. 위례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그래서 위웅사입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죠. 이유는 뭐다? 부여의 정통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중앙의 22부에 행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지방제도를 개편하죠. 백제는 담노라는 게 있었어요. 22담노라는 게 있었죠. 이 22담노에는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었는데 성왕 때 지방에다가 방, 군, 성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 담노제가 소멸합니다. 좀 더 세련된 지방 통치 제도를 만들었다 할 수 있죠. 한강유역 일시 회복합니다. 일시. 왜 일시일까요? 신라와 연대해서 고구려 세력을 축출했어요. 그런데 이 성왕이 좀 있다가 신라에 배반당해요. 신라가 배반했을 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살 거니까 기억하세요. 일시 회복, 잠시 후에 배반당한다. 한강이 중요해요. 한강이 왜 중요할까요? 한강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요. 농사짓기 정말 좋아요. 농사를 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은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물산이 풍부하고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잡은 자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신라. 한반도에서 구석에 있었던 신라예요. 나라도 늦게 만들어지고 중앙 집권화도 늦게 되고 불교, 율경 모든 것이 늦게 된 신라. 그러나 이렇게 늦게 했던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이 된다는 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라의 체제 정배입니다. 따라하세요. 지증왕.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따라합니다. 지증왕. 노래 기억나요? 지증왕 13년 선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시리즈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가사가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증왕 때 이사부를 울릉도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 전에도 신라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일한 게 바로 따라하세요. 지증왕. 신라국호는 사로, 사라 뭐 여러 가지로 불렸지만 지증왕 때 신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거서관, 차차왕, 이사금, 마립간이라고 불렸다가 맨 마지막에 마립간으로 가다가 이 지증왕 때 드디어 마립간이라는 말을 버리고 중국식 한자 왕을 사용합니다. 지증왕, 신라 이름 정리했고요. 왕호를 왕으로 했다는 거. 힘이 세졌다는 거죠.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을 정비했고요. 우경법을 장려했습니다. 카우, 소를 이용한 농사법. 그러면 좀 더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산국, 지금의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지역인데 여기를 정벌했습니다. 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는 내용은 알죠? 거기서 뭐 나무로 된 사자 모양을 보여주면서 우산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오세요. 안 나오면은 이 괴물을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산국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왔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울릉도에서는 이사부 축제를 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사자 만들기 대회를 한다는 거 뭐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세요. 법흥왕. 법. 무슨 냄새가 나죠? 법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 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이기도 하지만 율령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종교의 불법과 일상생활의 법률을 다 만든 신라의 왕, 법흥왕. 상당히 강하겠죠? 강하니까 영토도 많이 늘어납니다. 6세기 전반 체제 정비, 율령 반포했습니다. 공복 제정했습니다. 따라하세요. 공복. 공복이 뭐죠? 공복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옷인데 그냥 공무원들의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하들이 레벨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을 딱딱 정한 거예요. 높은 사람은 어떤 색, 중간 계급은 어떤 색.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정도의 공무원인지 알 수 있게 한 거 공복 제정했고요. 불교 공인했습니다. 왕권 강화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들의 짱을 만들었어요. 그 귀족들의 짱이 바로 상대등이죠. 이전에는 귀족들이 왕한테 뭐 맘먹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법흥왕 때가 되면은 모든 거를 다 정리하죠. 사상도 하나로 모아서 종교도 하나로 모아서 불교도 만들고 율령도 만들어서 강력한 왕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귀족들한테 얘기해요. 귀족들 너네가 다 모여도 나한테 안 돼. 너네한테 귀족들 짱이 있지 상대등. 너 나한테 안 돼. 그냥 너는 내 부하야. 그러면서 상대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건원이라는 법흥왕만의 연호를 만듭니다. 연호라는 거 중요해요. 어떤 왕이 연호를 만들었다. 강력한 나라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에 종속되지 않았다. 자주성의 표현이다. 그런 걸 기억합니다. 연호가 뭐냐고요? 연호는 옛날에는 뭐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죠. 지금 2020년이라는 거는 사실 서력 기원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그러니까 서양 뭐 그쪽 나라 사람들 우리 백인들이 만든 게 바로 서력 기원이죠. 원래 우리들은 옛날에 서력 기원 썼을까요? 아니에요. 뭐 단기라고요? 단기도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았고요. 옛날 왕조 시대에는 연호라는 걸 썼어요. 몇 년, 호, 뭐 이름, 올해가 몇 년인가 하는 이름.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호라는 거는 기준점의 호칭이에요. 바로 왕이 새로 즉위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왕이 됐어요. 선생님이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럼 선생님이 즉위한 해는 떡볶이 1년이에요. 그 다음은 떡볶이 2년, 그 다음 떡볶이 3년, 그 다음 떡볶이 4년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선생님이 20년 동안 왕을 하고 죽었어요. 그럼 떡볶이 20년에 죽은 거죠. 이게 바로 연호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왕이 됐어요. 내 아들은 순대를 좋아했어요. 그럼 내 아들이 즉위하면은 순대 1년, 순대 2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민족은 다 중국의
황제가 만든 연호를 썼어요. 그러나 법흥왕은 독자적 연호. 우리는 중국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신하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파워를 갖고 있다. 독자적 연호를 만든 대단한 왕이죠. 활발한 정복 활동했습니다. 금강가야 정복했죠. 금강가야는 왜 힘이 약해져 있었죠? 광개토대왕이 5만 명 군사를 이끌고 내무랑 때 외를 쳐부수다가 금강가야 지역까지 가서 슬프게도 오해해서 금강가야의 세력이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법흥왕이 금강가야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야, 전기 가야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대외교류 중국의 양에 사신 파견했다. 이 양나라가 참 솔창이 나와요. 백제에서도 누구였죠? 어느 왕? 양나라 스타일 무덤? 무령왕 기억합니다. 자,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 확장. 백제와 동맹하여 고구려에게 한강유역 획득한다. 원래 한강은 누구 거였죠? 백제 거였죠. 그래서 백제가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뺐습니다. 백제가 점령한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한강유역 전체 차지한다. 진흥왕이 아까 얘기한 성왕 때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결국 백제의 등에 칼을 꽂는 거죠. 그리고 백제가 점령한 한강까지 다 먹고 한강 전체를 다 먹습니다. 백제 성왕 정말 슬프고 열받겠죠. 화나겠죠.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고 관산성에서 백제는 집니다. 그리고 성왕은 전쟁에서 지고 전사하고 맙니다.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성왕이 신라의 일개 성주에게 모기 참수형이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사했는지는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한강유역 점령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 가능했고요. 결국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고 가야 연맹 또한 완전히 소멸됩니다. 선생님 대가야가 뭐죠? 왜 갑자기 나오죠? 가야는 원래 여러 개의 가야 소국의 연맹체인데 처음에는 이 여러 개의 가야를 금강가야가 통치했어요. 연맹 왕국의 짱 이런 식으로. 근데 금강가야가 법흥왕한테 멸망했죠. 그 다음은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진흥왕에게 정복당하고 가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비를 만들죠. 여기 순수비가 만들어진 지도가 보일 거예요. 순수비라는 건 뭘까? 진흥왕이 순수해서 진흥왕은 퓨어, 순수해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순수라는 거는 뭔 뜻이냐? 왕이 영토를 새로 먹은 다음에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행위, 보면서 새로 복속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행위, 그걸 바로 순수라고 합니다. 왕이 자기의 영토를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그 지역마다 비석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순수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석들, 이것들이 바로 순수비죠.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랑도가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화랑은 많이 알죠. 원광법사의 세속, 오계라든지 임전, 무태라든지 화랑, 관창의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김유신도 화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흥왕의 영토 확장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야 연맹의 변천입니다. 오늘 수업은 가야 연맹의 변천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친구들과 함께 테스트 가지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야 연맹의 변천입니다. 대가야가 성장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대가야가 가야 지방의 맹주가 됩니다. 5세기 후반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세력을 확장하죠. 그런데 백제가 반격해요. 자, 한반도의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운데 가야가 있습니다. 이 가야가 세력을 확장하면 이 가야와 붙어있는 백제 기분 나쁘겠죠. 백제의 반격으로 대가야는 위기를 맞습니다. 대가야 위기 맞으니까 백제하고 좀 사이 나쁜 신라와 결혼동맹 체결합니다. 가야는 그러는 거죠. 신라님 도와주세요. 가야의 미스테이크였죠. 금강가야를 먹은 신라한테 대가야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신라는 오케이 들어와 우리 결혼하자 결혼 동맹까지 체결했어요. 그러나 신라도 가야를 먹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야 연맹은 소멸합니다. 가야 소국들의 연맹체가 결성이 되죠.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 신라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안나국, 아라가야라고도 합니다. 중심으로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대가야는 슬슬 힘이 약해가고 있는 시기였죠. 대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하고 신라가 가야 침탈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동맹 맺었어도 신라는 가야를 먹고 싶었습니다.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도 못했고 결국 둘 사이에 있다가 연맹왕국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백제에게 SOS 했으나 안나국 등 가야 소국 멸망했고요. 결국 신라의 통일의 기반을 만든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해서 대가야는 멸망하고 맙니다. 562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으로써 가야 연맹은 결국 소멸했고요. 오늘은 교과서 6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국 및 가야의 문화와 대외 교류를 할 거예요. 삼국의 학문, 종교. 그래서 삼국에서 어떠한 학문을 많이 했는가? 어떠한 종교를 믿었는가? 종교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뭔지 알겠죠? 뭐죠? 뿅뿅뿅! 불교죠. 불교가 왜 삼국에서 중요시했죠? 불교로 종교를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뭐 삼국과 가야의 예술과 문화 이런 거 할 거고요. 이런 거 문화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들은 다음 단원, 결국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갈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오늘 수업 두 텀으로 했는데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영상으로 수업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계속 말하니까 목도 아프고 그래서 물도 가끔 마셔야 되고 물 한 잔, 여러분도 물 한 잔. 이따가 집에 가서 선생님 애기들하고 인형 가지고 테스트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과서로 많이 하세요. 교과서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줄 치고 프린트는 꼭 할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는 퀴즈로 할 거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날 우리 인사하고 같이 즐겁게 수업해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요. 화이팅!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